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의 박슈지입니다. 오늘이 12월 21일 크리스마스가 며칠 안 남았는데 바깥에 눈이 오늘 새벽 4시부터 펑펑 내리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옛날 50년대 60년대 우리가 사춘기 때 젊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젊은이들 마음을 알 듯합니다. 네. 젊은이는 젊은이들답게 그들끼리 또 이렇게 모는 광장에 축제의 광장이 있어야 됩니다. 늘상 그렇게 있었습니다. 우린 그땐 크리스마스 이브 날은 통행금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연말연시 12월 31일 날 또 통행금지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1년에 단 2번 그 다음엔 통행금지가 있어가지고 10시만 되면 학생들은 모두가 집에 가야만 됩니다. 거리 왔다 갔다 하면 잡아가요. 예.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 우리가 그 전에 유년 시절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젊은이들 이렇게 예? 그 보기 좋잖아요. 그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얼굴만 봐도 그들끼리 웃고 그 젊은이들끼리 참 많이 모여가지고 얼굴 보는 것만 해도 그들한테는 많은 공부가 되고 그 사춘기 때 또 그 나비가 꽃을 찾아다니는 거 뭐냐 꽃이 또 예쁘게 펴가지고 나비를 기다리는 거 뭐냐 생소하지 않아요. 그걸 어떤 이들은 이해를 못하고 젊은이들이 왜 나가서 그런 데 가느냐 그분들 그 젊었을 때 뭐 안 살아봤습니까? 다 살아오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주택 문제에 관해 가지고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예, 작년도 9월 달부터 10월, 11월, 12월 달까지 전 이 문구를 만들어서 양진영의 대통령 후보들한테 주택 정책에 좀 이것 좀 써주십시오. 이 정책을 하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오랜 동안 그 수도권에서 서민으로 살면서 좀 관심이 많습니다. 유별나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가지고 고민하고 제가 생각했던 거를 그 정책으로 해달라고 올렸는데 아마 그 캠프에 대통령 진영에는 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양진영의 그 밴드 그분들 단체가 많잖아요. 수도 없이 올렸습니다. 한 3, 4개월 동안. 아마 보신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뭐 최고라고 하면서 좋다고 그리고 위에다가 이렇게 건의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으로 그 후로 배워가지고 제가 영상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또 다 생각해 보시고 특히 정치인들 보셔가지고 꼭 정책을 해주세요. 제가 생각하고 제안한 건 정책에 다 반영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모든 건 제가 그 서류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답시 놓은 거 이런 거 다 감사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제 자랑 같은데요. 뭐냐면 주택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작년엔 제일 그 대통령 후보의 주택 문제에 가지고 1순위가 돼 있었습니다. 아파트 값이 청정부지로 그냥 자우림을 올라갔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지금 윤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경제가 이렇게 떨어지는 바람에 주택 값이 그냥 떨어지고 이자가 늘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예, 경제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안정권에 들어갔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이 변수는 많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어요. 도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비무한 이 대비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양진영의 대통령 공약 보고 지금 이 정권 윤 정권이 보면은 뭐 100만 호니 60만 호니 노태우 정부가 60만 호를 줬죠. 제일 많이 줬습니다. 신도시 만들어가지고 뭐 분당 일산 아시죠? 근데 전 그것보다도 생각이 달랐습니다. 네. 수도권 인근에
신도시를 또 만든다면은 또 점점 멀어지고 또 전철을 또 거기다 기반시설을 놔줘야 됩니다. 학교도 또 다 시설해줘야 되고 의료도 시설해줘야 되고 뭐 그 기반시설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예, 뭐 통신서부터 해가지고 뭐 전기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죠. 그다음에 출퇴근도 너무 멀어요. 자꾸 멀리 시내 멀리 자꾸 파상돼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도시가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출퇴근하려면 지금 보통 1시간 자기 자가용 가지고 자가가 다 있잖아요. 자가용 가지고 1시간 출퇴근하는 걸로 보통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점점 더 멀어질 것 같으면 이게 이제 1시간 20분 30분 이렇게 될 겁니다. 출퇴근하는 데서 자동차 가지고 이게요. 뭐 전철도 있습니다만 갈아타고 뭐 타고 뭐 사람 몸저 콩나물 시루가 되고 말이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냐?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다 방법이 있게 마련해요. 그렇게 노태우 대통령 모양 신도시를 만들려고만 하지 말아요. 꼭 이분들은 신도시 하면 아주 쉽게 그런 생각만 하고 계세요. 기반시설은 내가 할 게 뭐냐? 거기 나중 문제다. 그 지역에 처음에 이사가면 그쪽으로 입주하면은 문제가 많잖아요. 뭐 학교를 더 줘달라. 많이 했습니다. 무슨 지하철을 놔달라. 버스로 전에 노선을 만들어달라. 뭡니까? 버스로 노선도 어디 뭐 강원만 오겠습니까? 또 인천도 가야 되고 의정부도 가야 되고 지방도 가야 되고 사통팔달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세는 아닙니다. 그것만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그만 야기시키시고 끝없이 갖다가 기반시설에다 퍼붓는 거 이는 그만하세요. 그만하셔도 지금 우리가 그 수도권에 이렇게 유성도시라든가 이렇게 방대하게 돼 있는 것만 말해도 충분히 인구가 우리가 그 가까운데 직장 가까운데 학교 가까운데 우리가 그 살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첫째, 우리가 열차가 있는데 서울역을 중심해서 자 남쪽으로는 좀 호남 경부선으로 가죠. 영등포로 해서 영등포역, 오리역 무슨 이렇게 가지고 인천 쪽으로 다 갑니다. 인천 쪽으로 가고 호남 이제 경부역 경부선이 있습니다. 영등포역, 용산역, 서울역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봅시다. 열차 레로가 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산에서 서부이청동으로 해서 청량리로 와요. 청량리도 엄청 넓습니다. 그 평수가 해도 뭐 열차가 공작창 집어넣어야 되고 수리해야 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뭐 물건도 화물도 내렸다 올렸다 해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넓다는 거는 제가 뭐 지적하는 거 아닙니다. 일자가 만들어놨는데 잘 만들어놨어요. 예, 하여튼 그렇게 이제 아시죠? 얼마나 넓은지.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동쪽입니다. 거기 동쪽으로 청량리에서 갈 것 같으면 또 계속 이어서 나가는데 양평으로 해서 또 원주로 해서 경상도로 가죠. 예, 이렇게 쭉 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량리에서 춘천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춘천. 예, 뭡니까? 춘천으로 가는데 그 중간중간에 마석이니 청평이니 이렇게 해서 가죠. 예, 그 다음에 그 동쪽이고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 보죠. 남쪽으로 보면은 서울역에서 신천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신천으로 가는 노선이 있고, 거기가 신천, 서울역에서 권리방다리라 그러나요? 그 밑으로 해서 신천으로 갑니다.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용산역에서 마포에서 신천역으로 갑니다. 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또 신천에서 어디로 가느냐? 능곡, 일산, 능곡, 금천, 문산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가서 또 어디로 가느냐? 의정부로 또 갑니다. 의정부로. 그 동쪽으로 거기서 또 동쪽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동쪽으로 볼 것 같으면, 청량리에서도 동쪽으로 되고, 동서남북이 이렇게 서울역으로 기준점으로 해서 사통팔달로 우리가 쫙
그러니까 러시아를 가려면 모스크바, 모스크바가 다 비행기 노선이고 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열차를 볼 것 같으면 제일 잘 되는 데가 유럽 쪽에, 영국에 내 가보고, 영국 불란서를 좀 가봤습니다만은, 그 시내 한복판에 지하로 돼 있어요. 지하로. 아마 다 보시고 잘 아실 겁니다. 지하로 들어갈 것 같으면, 그 지하로 얼마나 넓은지 어디가 어딘지 동서남북 우린 모릅니다. 그 표시판으로 되어 있는데 뭐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잘 모릅니다만은 꼭 누구랑 동행해서 가기 때문에 잊어버릴까봐 꼭 붙잡고 가요. 얼마나 지하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불 속에 왔다 갔다 하고 열차를 갈아타느라고. 뭐 거기서 글법 터져. 뭐 러시아 가는 거, 중국 가는 거,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이웃 나라에 다 가잖아요. 그 다음에 바티칸, 바티칸 거기 가면 옛날에 그 도로는 그 바티칸 어디입니까? 그 옷 잘 맞는 나라, 그 나라가 어디? 그 바티칸에 있는 나라. 그 도로 길은 다 글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옛날에 나무 심어놓고 그 길이 있더만요. 예, 그거 타고 가면 이제 바티칸 그 나라로 간다 그래요. 그래서 서울역이 우리나라에 그렇다는 거죠. 4통 8통 거기서. 그래서 서울역이 어딨냐? 강화문에서 도보로 가봐야 도보로 20분 15분이면 도보로 강화문입니다. 강화문보다 더 중심이라면 좀 생각이 됩니다. 서울역이요. 예. 거기서 이제 마포가 또 가까워지고요. 그 다음에 서대문이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용산역이 가까워지고, 미파원이 가까워지고, 남산이 가까워지고, 서울역이 어떻게 보면 광화문이나 서울역이 더 교통 요충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서울역이 몇 평이냐? 아마 수만 평이 넘고 10만 평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물건 내리고 뭐 올리고 공작창 또 열차를 세워놔야 되고 또 바꿔서 준비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수리도 하고 바퀴도 바꿔 끼워야 되고 뭐 안전점검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용산역도 또 또한 엄청 넓습니다. 용산역은 제일 넓어요. 공작창이 저쪽에 마포 쪽으로 용산 쪽으로 원효로 쪽으로 그쪽으로 다 있습니다. 용산역이 엄청 넓습니다. 거기가. 예. 거긴 그 옛날에 아마 거기에 공장창 열차를 조립하고 또 만들고 하느라고 그렇게 수리하느라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용산이 그렇게 넓습니다. 그 다음에 영등포도 엄청 넓습니다. 영등포역도. 그 다음에 신천역도 엄청 넓습니다. 청량리역도 무지하게 넓습니다. 얼마나 넓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보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지상으로 철로가 2차선 왕복으로 어떤 3, 4차선으로 돼 있어요. 그 지상으로만 해도 엄청 폭이 넓습니다. 그러면 이 영국 뭐냐? 불란서 뭐냐? 이태리 뭐냐? 지하로 붙이는 거죠. 지하로. 우리 기술로 우리나라 기술로 수입할 거 없어요. 우리나라 기술로 일거리 창출, 우리나라 기술로 우리나라 그 자료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투자를 많이 하세요. 달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내수 경제니까. 네, 일거리 창출 그 폭발처럼 일으키세요. 지하로는 땅값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하로 깊이 넣으세요. 깊이. 지하 북한에 100m나 지하 그렇다는데 우리는 한 50m, 60m 지하로 넣으세요. 예, 넓게 넣으세요. 우리 기술로 다 허구도 남습니다. 세계 만방의 건설 기술이니까 우리가 자타가 인정하셨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하로 넣으시면 그 땅값만 생각해도 몇 배가 남는 장사예요. 그 지하로 한번 건설해 놓으면 그 지하가 얼마나 우리가 욕이 나겠습니까? 지하를 얘기할게요. 지하로. 유사시에 북한의 핵무기 장상포가 이때잖아요. 그냥 날라온 데잖아요. 북한에서 우리나라 용산 꺼져 날라온 데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근데 서울 인근에 다 떨어진다는 거죠. 유사시에 그 지하로 들어가는 거죠.
가까운 데로, 가까운 출구로 서울 시민들이 들어가면은 50% 이상이 들어갑니다. 지하에. 지하에 뭐 더 넓은 데가 있잖아요. 또 아니면 또 우리가 방공 호로에서 또 더 만들 수가 있어요. 지하로. 더 넓게. 네. 중간중간에. 그렇습니다. 자, 지상이 이제 나옵니다. 지상이. 제가 아파트 얘기를 했죠. 지상으로는 우선 4차선 길로 딱 연결해서 공원을 만드는 거예요. 공원. 그럼 4통팔달이라고 그랬죠. 전부 도보로 자전거로 자동차가 필요 없습니다. 다 소통이 되고 사람이 다 만나요. 젊은이들이 크리스마스 때는 얼굴 보러, 꽃을 보러, 나비를 보러 이게 다 만나잖아요. 젊은이들이. 그런 생리적으로 이렇게 그 문화가 이렇게 어느 나라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시 만나요. 도보로 다니면서 자전거로 다니면서 자꾸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각과 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들 이해하고 인간이 자주 만나면은 살인자도 목사님이 자주 만나고 하나님이 만나면 이 인간의 정이 든다 그래요. 정이 사랑이 간다 그래요. 인간끼리 사랑이 갈 수밖에 없어요. 강아지하고도 사랑하는데 사람이 사랑을 안 주고 백입니까?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람도 선한 사람이 돼 있어요. 서로가 자꾸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만나? 자동차로 타가지고 누가 타는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자전거 타고 도보로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고등학교도 자전거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왜? 사통팔달로 돼 있잖아요. 그 옆에다 또 학교길로 연결시켜 주세요. 자전거길, 도보길, 예. 시장 보는데 또 그렇게 주부님들이 자전거 타고 일본이나 유럽 모양, 예? 자전거 타고 시장 보고 공기 좋고 그 가로수에 그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인사하면서 시장 봐가면서 건강에 좋고 아주 서울 시내가 세계적인 서울 시내가 뒤바뀝니다. 공원이 사통팔달이 돼가지고 자 이렇게 공원 만들었죠. 그거 말고도 엄청난 땅이 이제 지하로 놓기 때문에 우리가 땅이 시상에는 그 대한민국 거잖아요. 대한민국 거. 거기다 뭘 지요? 한 지역 땅에서 따라서 필요한 대로 7층 10층거정 사무실 1층 2층은 학원이나 1층은 상가 분양하는 거예요. 분양을 10층이 됐든 8층이 됐든 지역 쪽에서 그 딜럭스역에 대기업도 그걸로 들어오게 하세요. 외국 회사도 들어오게 하세요. 그걸로 크게 만들어서 마침령 상가를 짓습니다. 상가로. 그 다음에 그 위는 뭘죠? 그 위는 우리나라 기술로 다 되어 있습니다. 70층, 50층 이상 올라갈 수 있어요. 10층거정 상가나 사무실을 준다 그러세요. 그러면 그건 더 올라서 사무실 줄 때도 있습니다. 그건 학자들이 그 경제인들이 주택 전문가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좀 유동성 있게 거기에 맞추면서 하면 됩니다. 그거는 뭐냐?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아파트를. 50층 짓는데 40층 짓는데 60층 짓는데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아파트가 누구 거야? 국가 땅이 국가. 그 공자청 철도청이 국가 거 아닙니까? 네, 국가 회사 아닙니까? 국가 땅이 되는 거예요. 국가 땅. 그러니까 공자청 철도청은 밑에 철로나 관리해서 운임받으시면 되고 지상엔 국가 땅에 사무실, 상가, 뭐 이런 건 학원, 교회, 무슨 외국 바이어, 뭐 기업 무슨 이런 데 사무실 재분양해서 주고 그러면 그 돈이 그것만 해도 엄청 비싸잖아요. 그것만 해도 웬만큼 건설비 건짓습니다. 건져요. 예. 그 땅값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이게 또 헐어내릴 것도 별로 없어요. 철로뿐이 없으니까요. 예. 뭐 철거하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하여튼 간에 그 위로 아파트를 가난 질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100만 호, 150만 호가 나옵니다. 청량리, 용산, 지역지역이 말이죠. 예? 좀 넓은 데는 말이죠.
짓는 거예요. 좁은 데는 이제 연결하는 공원이 돼가지고 이게 하는 거죠. 어린이 공원도 뭐 어르신들도 공원, 뭐 부인네들 부녀회 공원 뭐 이렇게 4톤 8톤 필요해 체육공원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수도 소유로 서울은 완전 그린 서울로 완전 탈바꿈 되는 거죠. 그 정도는 해야 선거를 공약을 한다고 대통령하는 그 포부가 있어야죠. 아파트를 거치면 100만 호나 150만 호가 됩니다. 대충 뭐 내가 주먹구시를 했지만 그럼 70만 호라고 쳐요. 70만 호 절반으로 해가지고 그걸 큰 평수로 짓지 마세요. 커봐야 20평, 15평, 17평 요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호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걸 줘가지고 그걸 어떻게 분양하는 게 아니라 임대를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임대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죠? 결혼하는 사람한테는 월 지금 돈으로 생각하면 월 한 40만 원, 50만 원 보증금은 거의 결혼했기 때문에 없이 대한민국 주민등록 처녀 총각이 결혼하면은 50만 원 월 40만 원 50만 원 줘도 됩니다. 15평 17평을 그걸로 주는 거예요. 어디다 줘? 그분들이 직장에 가장 가까운 데로 주는 거예요. 분양을 해서 직장을 파악해서 자기들이 이제 직장 가까운데 분양해 주시오 해가지고 결혼합니다. 결혼하면은 이제 결혼 신고하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럼 행정적으로 그건 다 될 거고요. 거기 주는 거예요. 그럼 결혼들 어떻게 해요? 총각 처녀가 빨리빨리 결혼하는 거죠. 여보세요.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대국인데 집이 없어서 처녀 총각이 40대 50대 또 어떤 이들은 외국에 짝꿍을 원정 가서 데려오잖아요. 여기 처녀 놔두고 시골 사람이 되게 그럽니다. 동남아 다니면서 이제 신부를 모시고 와요. 우리나라 처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처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는 그 정도는 해야죠. 뭐 어떤 며칠 전에 봤더니 어떤 국회의원은 이민 정책을 대폭 쓰자. 인구가 줄어든다. 노인네만 많아진다. 젊은 친구들을 인구를 동남아 사람을 많이 들어보자. 그러면 된다. 그리고 채워놓자. 이런 거 아닙니까? 여보시오. 5천년 역사의 민족 정신에 단순하게 지금 생각만 하면 되겠어요? 좀 넓게 깊게 오랜 동안 깊이 봐야죠. 그분들이 왔다. 만약에 왔다. 쳐요. 우리하고 부딪힙니다. 문화가 부딪혀요. 그 다음에 그들은 그들끼리 또 뭉칩니다. 합법적이니까. 지금 핸드폰이 있어서 전부 다들 교류를 다 합니다. 교류를 해야 돼요. 그럼 그분들이 단체를 또 만들어요. 그러면 단체가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들도 또 우리한테 뭐 좀 해달라, 지원해달라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당연히 옵니다. 그거 생각 못하고 단순하게 국회의원님들 말이죠. 생각이 그것뿐이 안 돼. 그래서 인구 정책을 빨리 결혼해서 애를 많이 낳게. 애를 둘 낳다. 애를 하나 낳는데 어떤 어느 분 말씀대로 한 1억이나 5천만 원 애 하나 낳으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애가 지속적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돼요. 국가에서. 부모님한테 부담을 대폭 덜어줘야 됩니다. 그건 뉴질랜드 가서 배우세요. 뉴질랜드. 뉴질랜드가 공산국가 아닙니다. 누가 공산국가라고 합니까? 뉴질랜드 가보세요. 저도 공산국가인가? 그랬어요. 일괄되게 다 국가에서 애를 이렇게 건강한 국민을 길러냅니다. 아끼지 않아요. 우리가 딴 데 도로 이런 거 그만 만들어 놔더라도 그 신도시 만들어낼 걸 그 복지로 주세요. 복지로.
애 낳으면은 결혼했다. 아파트 17평 주고, 애를 하나 낳았다. 애 지원금을 주고, 키우는 양육비를 주고, 애 둘 낳았다. 그러면 17평에서 22평짜리 주세요. 22평짜리. 왜 애 셋을 낳았다. 30평을 주세요. 30평을. 월세는 똑같다. 4, 50만 원. 예? 모두가 결혼해야죠. 우리가요, 50년대는 17세 남자가 18세에 결혼했어요. 여자 13세, 14세에 결혼했고, 60년대, 70년대는 남자 25세에 결혼했고, 여자 22세에 결혼했어요. 예. 그랬던 것이 그때 뭐 주택이 많아서 그랬습니까? 주택이 이거보다 택도 없이 적었습니다. 물론 인구가 적었지만, 인구 비대치 주택, 지금보다는 훨씬 비락합니다. 다 장가 시집 갔어요. 그렇게 돈이 없어, 집이 없어서 시집 장가 못 간 사람 없어요. 애 안 낳은 사람 없어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어? 그때 문화로 방이, 집 가진 사람은 방이 그래도 3, 4개, 5개도 있습니다. 방은. 그러면 그 주인집이 식구가 7식구, 8식구예요. 보통 옛날에는. 큰 방이라 해봐야 몇 평이냐? 7평, 6평입니다. 큰 방이. 거기서 7식구, 8식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애들이 5, 10식구가 한 방에서 잤다는 거죠. 한 방에서. 그리고 저쪽 방, 이쪽 방은 싸게 줬습니다. 싸게. 결혼해서 살라고. 그때는요, 내 방을 소득, 재산 증식으로 하지를 않았어요. 예. 아, 결혼해서 누가? 그거 방 하나 주세요. 우리 애가 결혼했으면 방이 없습니다. 저희 집에. 그래? 아, 그거 와서 언제 결혼해? 그 우리 방 이쪽 비었어? 와. 그거 인사로 지금 돈으로 한 6만 원, 7만 원, 지금 돈으로 6만 원, 7만 원. 그때 몇백 원이에요. 그렇게 준 거예요. 그거 뭐 또 올려달라?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이제 잘 살다 갑니다. 아니면 집을 줘서 갑니다. 이런 거죠. 하여튼 그때는 그런 문화가 있었으나 지금 그런 문화가 없다고 좀 섭섭하고 하지만 국가에서 이건 책임져야 됩니다. 국가에서. 인구정책, 이민정책, 여보세요. 우리나라 처녀총각이 50대, 60대 결혼을 못하고 배하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창피스러워서 국가에다 말도 못해요. 창피스러우니까. 있는 집은 30대, 40대, 30대에 결혼해서 20대도 결혼해서 애를 팡팡 3, 4, 5이 나는데 장가도 못 가고 있으니까 주제가 없다. 엄마 아버지가 못 낳았다. 이럴까봐 어먹기 주고 말도 못하고 국가에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장가도 못 가고 처녀가 시집도 못 가고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애국심이 나오고 배가 나중에 어떻게 있습니까? 이 세상, 이놈의 세상 이렇게 될 겁니까? 이판사판으로 나갑니다. 공사판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국심도 없어지고 극하게 부딪히고 정치한테 존경도 안 하고 딜이 박잖아요. 적어도 그런 정책을 좀 써달라니까요. 지시만 하고 나옵니다. 그린 소울이 돼요. 세계적으로 멋있는 그린 소울이 돼요. 사통팔자 자전거로 다니고 걸어 다니고 도보로. 자동차가 필요 없어요. 왜 저쪽 유성 도시에서 자동차를 월부로 사가지고 출근을 1시간 이상 해서 주차비를 주고 주차를 해가지고 영비를 주차해서 매연을 뿜기고 기름을 수입해오고. 여보세요. 정치 좀 똑바로 하세요. 최한 이 정도는 생각을 있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뭐 떨어지는 거예요? 정책 개발은 안 하고 그저 웃사람한테 잘 보여서 그냥 뭐 어쩐 끈이나 불이나 잡으려고 그런 말이죠. 그게 정치다 겁니까? 나처럼 때려치고 그냥 초지에 살아. 애국심에 좀 공부를 해보라고요. 잠도 안 자고 술 먹지 말고 누구 만나지 말고 대기업에서 만나자 그래도 만나지 마세요. 그거 공부 좀 하세요. 우리 같은 사람 만나세요. 돈 달라 그래? 커피 내가 살게. 좀 대화 좀 하자고. 이건 벽이 얼마나 이제 누구 만나자 그러면
만나도 않아? 아니 뭐야? 근데 대기업에서 연락하면 얼른 뛰어나와 이 사람들. 대기업에서. 어? 내가 잘 알아요. 이게 뭐는 건가? 정치가 왜 이렇게 안 되나? 내가 여기도 직능단체위원장을 4년 했다니까요. 3년 했대. 3년 몇 개월. 직능단체위원장을. 왜 했느냐? 국회의원들이 뭐나. 그 환경, 습성을 봤어, 내가 습성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화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예,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립주택. 연립주택이요. 연립주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연 발생지구로 민간 경제에 의해서, 경제 원리에 의해서 이 연립주택이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싶은 데다가 연립주택을 지었습니다. 예. 그 옛날부터 졌죠. 한 30년 전서부터 연립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걸로 아는데, 연립주택이 그 이제 서민인들이 산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서민들이. 근데 연립주택이 너무 단수로 획일적입니다. 창피해 죽겠어. 지금 여러 가지로 주택이 어딜 가나 그냥 4층짜리 비슷하게 세멘트를 줘가지고 창문 뭐 다 비슷해요. 가스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 외국 사람에 보면 이거 뭐 공산국가 잘못 왔나? 공산국가 그렇게 졌습니다. 집을 그냥 비슷하게 이렇게 졌어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시장 경제를 집어넣고 꼭 규제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주택 문제에 심각한 걸 생각하세요. 연립주택을요, 그 주택 건축업자가요, 대개 보면 한 2,000평을 삽니다. 그래서 연립주택을 뭐 5동, 6동을 지어요. 물론 적은 사람은 땅이 적으니까 단 2당, 3당 지는 데도 있어요. 한 동 지는 데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유행성으로 국민 수준에 맞는 그런 허가를 내주란 말이에요. 그런 허가를. 예? 그럼 비싼 것도 짓고 좀 싼 것도 짓고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말씀드립니다. 연립주택을 이런 아파트 모양 25층, 30층 허가를 내주세요. 지금 우리가 뭐 2개 동이 있어도 20층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기술로 30층도 올라갑니다. 2개 호가 있어도. 보통 우리가 아파트는 호수가 4개 호가 있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2개 호예요. 양쪽에. 좀 좁습니다. 이 한 동이. 그래서 이거를 꼭 외따로 있는 한 개 동 아파트 꼭 집단 울타리를 해서 뭐 5개 동이 있어야 아파트가 하나 허가 나온다 이런 거 좀 그런 규제에 버리세요. 응? 상계동이 나와야 아파트 단지가 된다. 단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독립적인 한동 아파트 관리 아파트 관리 그럼 몇 개를 맡아가지고 하는 그런 법만 만들면은 다 민간인 업에서 관리 다 해줍니다. 몇 개 동 한 동씩 있는 거 10동을 옆에서 관리소장이 있어 사무실을 따로 있어서 관리하실 수 있어요. 그건 뭐 우리가 좀 잘합니까? 그래서 아파트를 25층 30층 그 다음에 아파트 5동 3동 짓는 거는 아파트를 더 한 동에 호수가 4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6개 7개 그 일자로가 아니라 생긴 대로 10자로 8자로 디귿자로 이런 아파트를 줘서 여러 가지 다양성 멋있게 지으면 비싸게 받을 수 있게끔 민간한테 맡기세요. 똑같이 하지 말고. 응? 더 비싼 게 여긴 팔 수 있겠다 하면 더 비싸고 평수 크게 근사하게 지란 말이에요. 외국에서 볼 때 여긴 서민들이 좀 적게 해서 많이 호수를 내서 팔면은 여긴 서민들이 사는 동네니까 이게 더 많이 오겠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시장 경제 원리입니다. 그것이 시키지 않아도 그 국가 주도를 해서 뭐 대단히 신도시 유성도시 노태우가 성공을 한 거 있어요. 노태우로서 끝나. 성남에 분당 일산에
이 비슷하게 뭐 하면 신도시 만들어 보세요. 전철 깔아줘야죠. 도로해야죠. 버스 내줘야죠. 거기에 컴퓨터 이거 가야죠. 뭐 학교 줘줘야죠. 끝없이 그게 신도시 가면요 불편한 게 많습니다. 상가도 멀어지고 상가에 이되려면 한 10년이 있어야 그 자리 잡아요. 그때 그냥 뭐냐 유치원 줘야지 또 학원 줘야지 뭐 해야지 여기에 또 무슨 강남에 말이죠. 그 좋은 학원이 있다 이런 거. 그러면 내가 여지껏 말씀드린 거는 시내 복판에 살고 싶은 데다 호수만 내려놓는 거야. 호수만. 예? 그러면 제일 비싼 데가 어떻게 되냐? 열차 그 역에 아파트 진 데가 강남보다 바꿔집니다. 강남보다 비싼 거 개인 거냐? 결혼하는 사람 거야. 결혼하는 사람 거. 좋은 데 줘야 돼. 거기서 왜 비싸냐? 자전거 타고 출퇴근 가까운데 자전거 타고 학원에 자전거 타고 유치원에 걸어서 유치원에 또 중학생 자전거 타고 학교 등교 또 학원에 자전거 타고 가. 이 자동차가 필요 없게 만들어야죠. 수입 보는 나라에서 자동차 1시간 2시간 타고 와서 팥죽이 돼가지고 말이죠. 자동차 세워놓을 때도 없고 또 올라가 이가 매너 나오고 그 타이어 바꿔 끼고 월부로 자동차 뽑아가지고 월부 내고 말이죠. 이제 애를 낳아 월부 내고 기름 넣고 오일 갈아야 되고 자동차 바퀴 갈아 껴야 되고 폐차돼가지고 또 사야 되고 월부 끝났다 싶으면 또 자동차 또 빼야 돼. 이제 돈 벌어가지고 이제 집 사. 결혼할 때도 애를 안 낳는 이유가 있어요. 집을 줘요. 뭐 이민 정책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우리 경제를 봐도 그렇게 충분히 해줄 수 있습니다. 예, 신도시 기반 시설하는 걸 그렇게 하세요. 지하로 넣고 그리고 지하에 열차 지하는 뭐냐? 북한의 장성폰이 장사법니까? 이게 집주로 용산과정 날라온다. 용산과정. 그러면 우리가 대피소에 있어요. 대피소. 열차가 열차 지하로 다니잖아요. 그럼 그 대피소가 뭐냐? 지하가 가까운 서울 시민이 대피소가 열차 지하로 걸로 들어가면 돼요. 북한에서 핵무기를 쏜다고 해도 우리 밑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핵무기 거기 못 들어요. 지하 50m 밑에 들어갔는데, 예? 이게 방공망이 되고, 그 위에는 근린 서울이 되고, 예? 공원이 되고, 체육공원이 되고, 여보시오. 사통팔달, 도로만 아니라, 복지, 예? 환경, 근린 서울, 일거리 창출, 강남에 집 싼 거, 총각 초녀가 사는 데가 더 비싸. 살기 더 좋아. 시장도 장 보러 가는데, 그리고 유사시에 대피소가 좋고, 대표기가 금방 되면 되니까. 유사시에 군인 작전지역이 돼. 군인 열차로, 동쪽으로 조들었다. 열차를 동쪽으로 가서, 탱크 싣고 가서 그냥 쏴버리면 되잖아요. 거기 동쪽 가는 데거정 비행기를 안만 쏴도 이 국군이 어디로 가는지 안 보여. 탐지가 안 돼. 북쪽으로 온다. 북쪽으로. 남쪽으로 온다. 서쪽으로 온다. 서쪽으로. 정예부대가 말이죠. 한 대여섯 시간이면 전방에 닦아. 탱크가 무장해가지고. 그 비상식량이고 폭탄이고 다 그냥 일사체로 실어왔다. 그 비상식량 우리나라 국가에서 비상식량 가지고 있잖아요. 비상식량을 가지고 있게 돼 있습니다. 비상식량 어디다 보관해? 열차 지하에 창고 만들어서 거기 보관해요. 유사시에 국민들이 밑으로 들어가. 불이 나도 들어가. 물난리가 나도 들어가. 유사시에 전쟁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불 나도 들어가. 물난리 나도 들어가. 물도 쫙 뽑을 수 있어. 열차 옆으로 물 토가를 묻어가지고 홍수가 났다. 쫙 뽑아가지고 저 임진강 옆으로 바다 쪽으로 쭉 뽑아버려요. 비가 아무리 와도 수도권에 인구 많은데 아무 걱정 마세요. 아무리 와도. 이게 다목적입니다. 다목적. 꼭 좀 정책을 이 정도는 써. 머리를 좀 써. 내가 똑똑한 놈도 아닌데 나 바보도 알겠어. 그 정도는 나와야 대통령 공약이 되지. 야, 그건 맞겠다. 그 실현 가능하다.
속이는 게 아니네. 당신이 못하면 다음 대통령이 해 그거. 의지가 없으면 떠들기만 하고 대통령이 돼도 좋아. 국민이 원하니까 다음 대통령이 그거 한다고 야당에서 반대 안 해. 국민이 여러 가지 그 애들 결혼해서 시켜서 그 하면 걱정이 없겠다.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겁니다.